여기 한 중국인 학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대학교 교수는 크게 화를 내며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이때다 싶어서 중국인 학생들에게 팩트 폭행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여기저기서 중국인들에게 그간 쌓였던 분노들이 모두 뿜어내고 있는지 강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이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역사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카플란이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 학과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바로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세기의 대결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중립을 지키실 줄 알았던 교수님께서는 한국인의 편에 섰기에 저희 학과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간 중국인 학생들에게 무언가 불쾌한 감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저 역시 한국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무척이나 통쾌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15살 시절부터 역사를 좋아했는데 역사가 짧은 미국사보다는 동양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인들의 뿌리는 유럽과 관련이 있기에 이곳 미국에서는 유럽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대다수이지만 아시아에 대한 관심,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양의 역사와 한국사, 한글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죠. 저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을 하게 되었고 정말 운이 좋게도 꽤나 괜찮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린이 시절부터 잘하고 좋아하던 전자공학이나 로봇,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무조건 역사학을 공부해서 미국 내 아시아 역사 권위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신먹거리를 위해 공학을 배우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정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학은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고 역사와 인문학은 정신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 보이지만 만약 그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경쟁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수많은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동양의 역사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한국 때문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야말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부 교수님들은 중국사나 일본사를 공부하는 것이 좋을 거라며 저에게 한국사를 포기할 것을 권하기도 하셨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본사의 대부분은 한국에 대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사에서도 한국을 빼면 연구할 것이 없을 정도이죠. 제가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의 고대 역사를 모두 감추려 하고 있고 한국인의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마저 창바이산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고 심지어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세계 공식적으로 백두산이 아닌 창바이산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한국을 공부하면 할수록 중국 때문에 정말 답답했는데 마침 이번 아시아 역사 토론 강의를 통해서 한국인들과 같은 조가 되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강의에서는 한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한국과 일본 등의 여러 구도를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했고 저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토론의 발표자로 나설 수 있었죠. 수업을 하면서 한국인 친구를 만날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복학하게 된 지연이라는 동갑내기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죠. 지연은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온 친구였기에 한국의 대학교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밀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토론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자료를 조사했는데 지연이 한국어로 찾은 한국 측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섬세한 영어로 적기도 하면서 무척이나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은 토론 상대인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토론보다 앞선 차례였던 토론이 바로 중국과 대만 역사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중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간한 내용으로 대만 측 발표자 학생들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1624년에 네덜란드가 통치하기 이전까지 계속 독립적인 나라였고 1683년부터 청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청나라 덕분에 대만이 성장했고 1927년 이후 대만의 장개석이 공산당을 탄압하고 박해했다는 내용까지 정말 많은 양의 자료와 엄청난 달변이었기에 대만 측 발표자들이 도저히 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대만의 발표자들은 전부 미국인이었고 중국 측 발표자들은 전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자료 준비나 사전 조사에 있어서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달랐습니다. 지연이라는 한국인이 한국 측 발표자이고 저 또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발전과 역사를 응원하는 입장이기에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또 중국인 학생들은 무조건 이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던 아니던 일단 밀어붙여버리거든요. 만약 토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중국인 학생들의 발언이 사실이 되어버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중국 학생 측 자료를 완전한 팩트로 믿어버릴 거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토론날이 되었습니다. 역시 중국 학생들은 종이를 무슨 한 무더기를 가져오더라고요. 인쇄물과 단행본, 논문 등 꼼꼼히도 준비해왔고 옛날 지도는 물론이고 공문서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자료였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저들은 중국 본토에 있는 대학교에 자문을 요청했고 여러 대학교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토대로 토론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끼케야 종이 몇 장과 지도 두어 장이 전부였습니다. 중국인들이 15억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무수한 자료를 연구하고 만들어 두었기에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아 보였죠. 지연 역시 절망한 표정이었고 분명 저희는 저 중국인 학생들의 입방아에 찍히며 완전히 밟혀버릴 것이 불보듯 자명하였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고구려라는 중국의 왕조가 신라와 백제를 도와주었고 수나라와 당나라의 유구한 역사가 있어서 백제와 신라, 고려, 조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요새 큰 화제거리인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 역시 한국인들이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 역사 또한 중국의 역사인데도 한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와 유물, 유적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 우긴다고 말했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는데 현재 중국의 영토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다가도 고구려의 광개토태왕릉비에 적힌 내용이 있다는 것과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수십만 대군으로 침략한 이유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죠. 또 저희는 초라하게 흑백으로 뽑아온 지도를 펄럭이면서 보여주는데 중국인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것을 구한 것인지 커다란 천막에 중국과 고구려 영토를 인쇄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중국인 학생들이 그들만의 논리를 내세우며 한마디를 지지 않았고 지연이는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까지 고이고 있는 것을 보았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준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반면 한국은 역사보다는 수학과 영어 등에 치중한 교육을 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하며 개탄스러웠죠. 역사를 잘못 가르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한 나라의 학생과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긴 하지만 빨리 넘겨버린 나라의 학생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했죠. 이건 필시 한국 교육에서 역사라는 것이 빠져 있으며 앞으로는 AI에게 대체되어 버릴 영어 교육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학생들은 모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를 참고 계신 모습으로 중국인 학생에게 말을 하는데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무척이나 놀라고 말았는데요. 교수님은 왜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역사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고 지금 당장 중국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국의 역사는 아니라며 그렇게 따지면 만약 어떠한 지역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은 사람이 그 땅의 역사를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는데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고 말했죠. 지금 중국은 단지 땅을 가진 것뿐이지 한국의 고대 국가의 정신이나 문화 또한 모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다면서 말하는데 무척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본인은 젊은 시절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며 공부했던 사람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늘 그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고구려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갈 때마다 문화재의 모양과 글씨가 바뀌어져 있어서 저들이 원본 유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지 오래되었다셨죠. 불리한 사실은 지우거나 없애버리고 기존 역사를 유리한 내용으로 전부 변경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며 노발대발하셨죠. 광개토대 왕릉비도 광개토대 왕릉비라고 바꾼 흔적이 보이고 건축물들 또한 모조리 중국 양식으로 변경해서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았죠. 또 한국의 전통기와나 온돌까지 자신의 것이라 우기니 어이가 없었죠. 이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짓고 세운 천리장성을 만리장성과 연결을 시켜서 만리장성의 일부라고 우기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중국인들은 한국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았고 고구려는 중국 때문에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상반된 성 두 개를 이어버리다니 그 발상 또한 괴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를 줄이고 교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누가 들어도 교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중국인들은 땡깡을 부리거나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연이가 자신감을 되찾았는지 자신의 노트북을 TV 화면에 연결하더니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달라는 말을 하며 몇 가지의 사진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고대 국가 건물들의 사진이었는데 두 가지 사진은 비슷해 보였고 나머지는 굉장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보여주는 사진은 고구려와 고려 건축물의 사진과 중국 당나라 건축물의 사진이었거든요. 고구려의 건물과 고려의 건물은 무척이나 닮아 있었고 중국의 건물은 확실히 달라 보이는 모습이더라고요. 중국인 학생들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건축물이 중국의 건축물일까요? 딱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둘은 비슷한 모습인데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건축물이 확실히 유사한 모습이죠. 한국인은 고려의 후손이며 고려인들은 고구려의 후손들이니 고구려 또한 한국인의 조상들입니다. 간단히 생각한다면 저희 할아버지의 나라인 것인데 그 역사를 중국이 가져가 버린다면 한국인들은 조상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나라나 흔적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의 말씀대로 한국의 정신과 고유문화를 빼앗는 행위는 정말 최악의 행위입니다. 또한 지연이는 고조선 지역과 중국 내륙 일부까지 언급하며 실제 한국 측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한국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마이크도 없이 중국말을 섞어가며 흥분한 채 말을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교수님은 중국인에게 역사 공부를 다시 해서 돌아오라며 F학점을 줘버리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얌전하시고 젠틀하시던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고 교수님의 소신에 반해서 교수님과 더욱 친해지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그동안 쌓여두고 묵혀둔 말들을 전부 뱉어내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대다수는 일본인들이었고, 일본인들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무척이나 신경 쓰고 있었죠. 중국인과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지내길래 이렇게까지 다들 쌓인 것이 많은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토론에서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지연이가 엄청난 조사를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불쑥 튀어나오고 있으니 저는 정말 공부가 많이 부족했구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용은 물론이고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한자까지 아는 글자가 없으니 마치 토론 상대와 벽을 치고 대화하는 듯한 이상한 기분까지 들었거든요. 저는 수업이 끝난 후에 공부를 위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동양 역사학과, 그 중에서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서 나중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도 드렸죠. 아무래도 현지를 직접 봐야 역사를 추측할 수 있다시며 꼭 가보되 한국부터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죠. 모든 건물의 시설들이 전부 깨끗함은 물론이고 무료 이용이 많아서 어딜 가도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한국사 연구를 위해서 한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그러한 조언을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한국으로 석사 과정을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지연이에게 들어본 한국의 모습과 상황은 정말 최고였고, 지연이가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니 이곳이 내가 살아야 할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마 방학을 맞이하면 지연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정말 좋은 추억과 행복한 한국 생활을 잠시나마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